한국은 1등만 기억하는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 이방인, 2등 유대인. 이러면 1등. 1등만 기억을 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예, 뭐 올림픽 금메달. 예, 1등 이방인, 2등 유대인, 은메달 유대인이면 1등만 기억하는 사회죠. 예, 뭐 종교적인 거, 예, 상관없어요. 그냥 딱 현실만, 현재만 보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이죠. 예, 사실은 넓게는 동아시아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중일 특징. 예, 저지간. 한국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 뭐 수비. 예. 한국 특징은 그래요. 그러니까 경주 시내를 오늘 보세요. 다 외곽지대만 돌잖아. 경주. 예, 내물개 이거 밀려난 거야, 이거. 예. 이 경주 시내 중심 복판에는 이제 김춘추, 뭐 김유신,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예, 뭐 태종 모양하면서 딱 있잖아요. 있고 제가 지금 내물개 하대를 돌고 있는데 다 외곽지대. 그리고 여기도 봐요. 사람 없잖아. 예.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뭐하러 왔지? 그러니까 일부러 오지 않으면 일반적 관광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치, 장소, 입지 선정에서도 밀려났다.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화표석이 여기는 이게 완전 숲속 속에 있어서 이게 보기도 흉하고, 예, 원성철 밖에 탁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기부. 예, 거북이 거북이니까 김혜김 씨. 예, 목에 마립 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김혜김 씨, 풍기진 씨 목에 마립 칸. 김윤석, 김상원 역할했죠. 신안동, 김혜김, 목에 마립, 뭐 안동김, 김혜김, 대 박씨, 경주김씨, 뭐 이런. 예. 자, 이번 시간은 흥덕왕의 24대조 태조 성화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곳 경주 흥덕왕릉에 왔습니다. 예, 신문왕 때의 조묘, 예, 선조의 사당이죠. 조묘에 제사 드릴 때 올렸던 제문 내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제문에서 언급된 제사 대상은 태조대왕과 진지대왕, 문흥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입니다. 문흥대왕은 추존왕이에요. 양아버지가 되겠고, 진지왕은 유폐되었죠. 오묘를 정한 시기는 예, 해공왕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오묘제도를 정해서 미추왕을 김씨 시조로 삼고 시조당 또는 대묘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추왕을 태조라고 했을까요? 신라 시조는 석탈의이므로 그를 태조라고 해야 할 듯 하지만 이제 그에 관한 기록은 잘 보이지 않죠. 진흥왕 순수비에는 짐이 태조의 기업을 계승했다는 말이 나온대요. 이 무열한 게 김인문의 비나 문왕비문, 그리고 내물계 흥덕왕 능비에도 태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열 상관없이 그냥 막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서역인상이 있습니다. 이 원성왕릉께 제일 깨끗하고, 여기는
해서 너도 나도 그 후대에 태조 추존이라니까 이게 막 정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태조가 기말지라고 하는데 예, 믿을 수가 없죠. 계림의 기말지 믿을 수가 없다. 예, 북한 과학원에서 그 삼국사기 역주라고 해야 되나? 예. 예, 태조는 석탈인 거죠. 그러니까 신라 태조는 남북 한인보다 일본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남한 일본, 예, 남한 북한이란 말보다 이제 남한 일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탈이냐 기말지냐. 예, 해공왕 이전에는 왕이 오른 사람 순으로 세니까 석시 기림이사금이 된다고 보여주고요. 중대 때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면야 문무왕 15대조는 신라 태조로 기림이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시조, 시족시조 따로 보고 시족시조는 이제 그 중대 입장에서 뭐 무열왕이든 해공왕이든 이제 중대 입장에서 그 만약에 둘이 따로 했다 하면은 그 시족시조는 이제 뭐 미추왕 그리고 국가시조는 예 석시를 해야죠. 많이 따로 했다면 그래 됐다 많이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랬다면은 이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무왕 15대조는 이 왕에 오른 사람 순으로 이제 세보니까 예 뭐 시족 상관없이 그냥 1대 2대 이렇게 거꾸로죠. 문무왕 때부터 이렇게 과거로 15대 해보니까 이제 신라 태조로 기림 이사금 예, 기림 이사금이 됩니다. 그럼 살호국 태조는 뭐냐? 예, 석탈인 거죠. 이 보시면은 화표석 있잖아요. 이거 아소카상 아니 아소카에서 인도 예, 석탈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석탈해와 내물개 김씨 외래게 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오묘가 정해진 때는 해공왕 때입니다. 선덕왕 김양상 이후부터는 국가시조를 태조를 모시지 않고 시족시조도 국가시조와 겸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중대는 예, 그거 따로 봐야 되고 하대부터는 그냥 일원화 되면서 그냥 국가시조나 시족시조나 이러면서 이제 일원화 같이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만약에 석시족이 신라 때 건너갔다면 아마 이때가 아닐까 이쯤에서 예. 그래도 그 신라 말기 때까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한이라는 게 사실 그 정해진 대상이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자 정리할게요. 국가시조, 시족시조 따로 그거는 이제 그 선도관 김양상 이전 예 양상 그러니까 형태였고 이제 성도관 김양상 이후로부터는 이제 일원화 예, 일원화의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석시족이 만약에 일본 신라 때 건너갔다면은 이즈음 해서 예, 김양상 이후부터가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안이라는 게 정해진 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예,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국가시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선덕원 이후부터는 이제 일어나 그 전에는 그 태조라는 게 누구냐 예, 바뀔 수 있었다.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안은 예,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었다. 차라리 불천이로 모셔진
치우지 말라는 거죠. 불천이로 모셔진 무열왕 문무왕, 이거를 이제 어떻게 치울 것인가 고민거리였으면 고민거리였지. 태조 문제는 당대에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사실 그 기밀제, 흉노 기밀제 기록이 사실이냐는 말,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기밀제에다가 갖다 대게 한 게 아니냐 말이 있죠. 관념적 시조 의식의 소산으로 본다는 건데요. 특히나 그 중국 아닙니까? 고대 전설적인 재앙을 시조로 간주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경북대 문경현 교수는 기밀제 후손설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죠. 당군도 뻥이라고 본대. 그래서 신라 태조는 이 국가 시조로 후대의 추존 인물, 이게 정권에 따라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능성도 있는 거고, 거칠게 말하자면은 정권에 따라 바뀐다. 그렇게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조와 태조, 시족 시조와 국가 태조는 이제 분리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고려나 조선과 신라의 차이점이고요. 그러니까 고려조선의 눈으로 신라를 보려면은 이제 산덕왕, 김양상 이후 하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은 다른 깔때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할게요. 다른 잣대, 다른 툴로 보아야 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산덕왕 김양상 이전 시대는 시조와 태조는 분리해 봐야 되고요. 태조 또한 그 중대가 말하는 태조하고 하대가 말하는 태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추냐 기림이냐, 이 국가 태조요. 결국에는 알지냐 탈해냐 싸움이겠네요. 친북이냐 친일이냐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거죠. 잠시 상을 보자면 이거 사자상이죠. 고려나 조선은 이제 호랑이 쓰는데 신라는 사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그 상징인데 반해서 이제 신라는 사실적 표현을 하죠. 자주한 그 친북이냐 친일이냐 그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다. 하대는 이 중대하고 다르죠. 권력이 왕권이 아니라 귀족 세력에게로 돌아갑니다. 귀족 연합적인 성격의 정치 운영이 계속되죠. 집사부 수장인 시중보다 상대 등의 권위가 더 올라갑니다. 이때 일어난 게 이제 김헌창의 난이죠. 후백제보다 영토가 이 장안국이 크긴 크네요. 나당 전쟁 이래 최대 전쟁이 바로 그 김헌창의 난이다.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중대 하대 구분이 그 현대 임의로 편의를 위해서 나눈 게 아니라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이미 정착해 있던 오래된 구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해공왕, 선덕왕 기준으로 중대와 하대를 나누는 게 정설이죠. 국왕을 직접 제거하고 본인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옛 백제 지역에서 자신의 국가를 건립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혹자는 장안국을 백제 부흥운동의 후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궁예는 고구려 부흥운동의 후신이 되나요? 당시에 여러 진골이 있었죠. 둘 다 그 내물계는 아니고요. 김헌창은 무열계, 궁예는 그냥 그 비왕족계. 아버지 김헌창의 난이 실패하자 아들 김본무는 이번에는 한산, 경기도죠. 한산을 근거로 해서 옛 고구려 지역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때
김원창의 난 때 후삼국 시대로 갈 소지가 다분히 이제 있었습니다. 예, 다분했고요. 김원창의 난 실패로 무열계는 육두품으로 강등되죠. 왕위 쟁탈전과는 결별하고요. 예, 헌도광, 흥도광 때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정치가 안정됐던 때입니다. 예, 아직 그 9세기 초, 9세기 초 신라는 강력했습니다. 반란군을 단숨에 진압했죠. 그러나 후반에 9세기 말 신라는 약체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일시적인 진압 이후에 잇따른 기근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도적들이 일어나 민생이 불안해지는데요.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청해진을 세운 것도 흥덕왕 때입니다. 원성왕계로의 일원화 작업에도 나서죠. 흥덕왕릉 비문에서의 신라 태조는 문무왕 비문의 태조와 다른 태조입니다. 신라 태조는 기본적으로 후대 추존이죠. 현재 왕조가 어디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 해서 이번 시간 제목을 이제 흥덕왕의 24대조 태조 성환이 누구냐로 잡아봤습니다. 그 신라 하대의 실질적인 시작은 원성왕 때부터죠. 흥덕왕릉 비문으로 우리는 원성왕계로의 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 왕조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융합입니다. 오후에 그림자 비치는 거 어쩔 수가 없네. 이게도 이제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사자가 이렇게 사자상이 뒤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령 되면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그 왕릉 주변을 이제 돌리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왕조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용왕입니다. 일본계 석씨와 유대계 내물계 김씨 그리고 한국계 무열계 김씨의 작품인 거죠. 무열계는 중국계라기보다 한국계인 걸로 봅니다. 무열계를 건드리면은 기원전의 한국사를 건드려야 되고 결국에는 그 한국의 정체성은 뭐냐 문제까지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무열계는 한국계라는 거죠. 한국 정체성까지 건드리게 되니까 기원전 한국사까지 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이제 한국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정왕 때 다시 국가 시조를 해보겠다는 거는 그 신무왕 때를 거치면서 국가 시조와 시족 시조를 일어나는 일종의 불멸화 성역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이 치열하게 다투던 시절은 가고 이제 확고하게 내물계 반계죠. 이 내물계 반계 진골이 잡게 된 거죠. 물론 에너지 소모는 컸습니다. 성골은 진골이 됐죠. 이미 신라는 그 구군이 다해 무너지기 직전 상태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은 이제 이미 귀족들에게 넘어갔죠. 각자 따로 노는 형태의 극강판이었다 고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 저 그 얘기는 안 했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난간 이거 두르는 게 없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가 아니고 뭔가 하나씩 이렇게 빠져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12지신 그 성면에 새겨져 있죠. 하대고 그다음에 이게 사자상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밖에 이렇게 두르고 있다. 그걸로 봐서 이제 그 고려나 조선 왕릉의 형태로 이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내물계 김씨는 그러니까
그 보풍왕 이후로 네몰개김 씨는 이제 부디스트주, 예, 불교 유대인. 근데 불교 유대인은 별 상관이 없죠, 사실. 예, 유대인은 예,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현대 요즘 이제 사람들은 이 종교가 아니라 그 이제 신라사를 이제 인종적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다는 거.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